43번부터가 용질도 이동하면서 물도 이동하거든. 확산과 삼투를 같이 생각해 보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의 문제라고. 자, 일단 해석을 하면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 이제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있지. 뭐는? 단당류는 통과하는데 A당류 통과 못한대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A쪽에 각 용질의 양을 봤잖아. 기역은 양의 변화가 없지. 3이잖아. 그럼 기역은 아예 반투과성 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E당류예요. 그럼 니은 디귿을 보니까 니은이 원래 몇이 있었어요? 2가 있었는데 줄었지? 그치? 얘는 1이 있었는데 늘었거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지금? 단당류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얘가 대략 몇이니? 1.5거든. 1.5보다 살짝 올라가 있어요. 됐냐? 해석한다. 이와 같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것과 통과할 수 있는 게 동시에 나왔을 때 A쪽의 물의 높이와 B쪽의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거든. 전체적인 양의 변화도 봐야 되고. 됐지? 이럴 때는 어떻게 먼저 생각하면 되냐면 이동할 수 없는 건 무시해요. 뭐라고? 이동할 수 없는 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이해됐지?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갖고 설명할게요. 봐봐. 이제 뭐? 확산과 삼투를 동시에 설명할 거야. 되니? 어렵지 않아. 흐름만 보면 돼. 자, 볼게. 자, 조건이에요. 이당류는 뭐 할 수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단당류만 통과한다고 보는 거야. 자, 현재 U자 간에다가 한쪽은 설탕과 포도당을 각각 서로 다른 질량으로 넣었어요. 이쪽은 설탕 2g, 포도당 1g, 설탕 1g, 포도당 2g. 전체 농도는 뭐하니? 똑같거든. 각 농도를 비교하면 다르거든. 포도당 입장에서 이쪽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확산을 넘어가려고 그러거든. 내 입장에서는 설탕이 넘어가려. 하늘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럼 포도당 넘어오겠지. 그럼 여기 농도 뭐 하겠어요? 높아지겠지. 뭐가 끌려와? 물이 끌려오거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고. 알았지? 자, 볼게. 일단 설탕 이동할 수가 없지? 그럼 해석할 때 이게 처음 결과고 설탕은 아예 뭐 하다고 표현해요? 없다라고 표현해. 뭐만 집어넣다 설명하면 돼요? 포도당만 넣었다 설명하면 돼. 그럼 처음에 몇 그램 있었어요? 1g. 여기 2g 있었지? 처음에 설탕이 없는 과정에서 포도당만 생각해 보자고. 그럼 포도당 이동할 수 있으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거든? 포도당 이동하겠지. 농도가 서로 뭐 할 때까지? 똑같을 때까지. 그러면 서로 질량이 뭐 하겠어요? 서로 질량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지.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는 거지. 물의 이동은. 이때까지는 됐지? 농도 맞췄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었다 보면 돼? 그 다음에 설탕을 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설탕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럼 전체 농도 비교할게요. 여기 몇이야? 3.5. 여기는 2.5잖아. 농도 어디가 높아? 여기 농도가 높지? 그럼 물이 어디로 끌려가요? 이쪽으로 끌려간다고. 이해됐냐? 그러면 이제 A쪽의 물의 양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지? B쪽 물의 양이 낮아져. 그럼 봐. 그럼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전체 양에 대해서 물이 이동하니까 포도당이 됐든 설탕이 됐든 특히 포도당 봐. 포도당 입장에서는 A보다 물의 양이 보여졌어요. 물이 넘어오니까 A 입장에서는 포도당 농도가 이거 농도가 보여졌겠어요? 줄었겠지. 이해되냐? 그럼 포도당끼리 무슨 차가 생겨요? 농도 차가 생기지. 그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이 온다고? 포도당이 살짝 더 이동이 온다고. 이해 안 되냐? 이해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도당의 양은 1.5보다는 살짝 뭐예요? 올라가 있겠지? 여기는 1.5보다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된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처음하고 마지막 결과를 보자고. 그럼 처음에는 설탕의 양은 변할 수 없어요. 설탕 자체의 양은 변화가 없잖아. 포도당은 뭐 있어요? 1g에 비해서 늘었지. 대략 여기를 1.7로 보고 여기를 대략 1.3으로 봐버릴게. 이해됐지? 대충 맞춰지니까.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는 양이 늘었지? A쪽에서. 그럼 B쪽은 포도당 양이 뭐 있어요? 줄었거든. 설탕은 똑같은데. 그럼 전체 물량 어디가 많아?
A가 많잖아. 됐죠? 그럼 봐. 그럼 A 쪽에 수면이 올라간 이유는 설탕 때문이야, 포도당 때문이야? 포도당만 있으면은 물의 변화가 없었거든. 근데 뭘 넣어주니까? 설탕을 넣어주니까 이쪽으로 물이 갔거든. 그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 거잖아. 그럼 수면의 높이를 주도한 건 누구야, 지금? 설탕이란 말이야, 지금.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은 지금 각각 이당류하고 단당류를 하나씩 설명한 거고, 그러면 동시에 넣어볼게. 이제 세 가지. 설탕, 과당, 포도당이. 과당하고 포도당 무슨 유냐? 단당류지? 설탕은 뭐예요? 이당류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설탕은 일단 없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보면 이제 과당끼리 비교하면 과당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가겠지. 포도당은 1로 가겠지. 그럼 일단 농도가 서로 똑같아지지. 1.5, 1.5, 1.5, 1.5. 이 됐어? 그 물의 높이 변화는 지금 큰 변화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때 이제 뭘 집어넣어요? 설탕을 이제 집어넣거든. 그럼 전체 농도가 이게 뭐이죠? 커지거든. 그럼 물이 뭐해 이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지. 그럼 A쪽이 뭐예요? 올라가고 B쪽이 내려가지. 그지? 그러면 물이 넘어가면 포도당과 과당 입장이에요. 그럼 얘들 농도는 살짝 뭐이죠? 따라지잖아. 여기 농도가 살짝 올라가거든. 확산해서 농도 맞춰져서 포도당, 과당 살짝 더 보여진다고. 더 이동해 준다고. 됐니? 그지? 이동하면 이 값은 1.5보다 살짝 뭐예요? 올라가고 여기는 1.5보다 살짝 뭐 한다고? 떨어진다고. 그럼 처음과 마지막 비교하라고 그럼. 이해됐지? 그럼 수면의 높이가 A쪽에 올라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설탕 때문인 거고, 과당 입장에서는 처음과 어떻게 해서 과당 입장 처음보다 낮아졌지. 포도당은 처음보다 높아졌거든. A쪽이. B쪽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과 마지막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럼 과당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처음과 마지막만 비교하면 과당은 A에서 B로 가서 B에서 A로 갔어요. A에서 B로 갔다고. 결과적으로. 이해됐지? 그 다음에 포도당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B에서 A로 갔지? 이해됐니? 그치? 그럼 물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갔냐? B에서 A로 갔지? 처음과 마지막 결과를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중간 과정을 안 물어보거든. 처음과 마지막 결과만 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과정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해됐지? 그다음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또 여기 세부적인 상황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 과정들은 기출문제 과정을 해석할게요. 됐니? 자, 그래서 이제 43번 한번 보자. 자, 일단 그림과 같이 단당류 또는 이당류인 기역, 니은, 디귿이 포함된 부피의 수용액 A와 B를 이제 만들어 놨고, 여기서 조건을 보니까 단당류는 뭐가 가능하대요? 통과 가능하고 이당류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일단 단당류가 뭐고 이당류가 뭐냐? 일단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쪽이 이제 A 쪽이잖아. 그럼 A 쪽에 기역의 양은 변화가 전혀 없지. 기역은 3g 그대로잖아. 3mg. 그렇지? 그럼 기역이 바로 반토가성막을 통과할 수 없는 이당류라는 얘기지.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원래 A쪽에 몇 g 있었는데 몇 mg 있었는데 2mg 있었는데 양이 줄었잖아. 그러면 니은은 저 반토가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단당류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디귿도 처음에는 1mg에 있었지만 양이 늘었잖아. 그렇지? 이것도 무슨 류라는 얘기? 단당류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값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지. 결과값을. 그러면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얘가 반토가성막이고 얘가 A, B가 되는 거고, 일단 기역은 그럼 이당류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지? 그럼 통과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지? 그러면 니은이 어디로 갔겠어? 1로 갔겠지. 디귿은 어디로 갔겠냐? 일단 1로 갔겠지. 그래서 여기 농도가 서로 똑같아졌을 거 아니야? 몇? 전부 다 1.5로 맞춰졌을 거라고.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기역이 들어가거든. 그럼 뭐가 들어와요? 물이 어느 쪽으로? A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A쪽의 높이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B쪽의 높이는 내려갔을 것이고, 그럼 니은의 입장에서는 물의 양이 늘었잖아. 그러면 여기보다 농도가 보이죠? 낮아지거든. 그럼 니은이 살짝 이쪽으로 보여. 살짝 더 이동한다는 얘기죠. 확산으로. 그럼 디귿도 살짝 이쪽으로 더 보여. 더 이동해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1.5보다 살짝 양이 뭐예요? 늘고, 이것도 살짝 늘고, 이거는 살짝 줄어들고, 여기도 살짝 줄어든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을 보니까 현재 니은하고 디귿을 보니까 1.5보다 살짝 뭐하단 말이야, 양이 많단 말이지. 이게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무슨 유? 이당 유제. 결과만 보는 거야, 결과만. 니은은 어디로 확산되니, 결과적으로? 여기가 2였지만 A가 2보다 줄었잖아. 뭐 어디로 간 거야? B로 가지, 결과적으로. 됐지? 자, 그 다음. B에서 디귿의 양이 늘었냐 물어봤어요. B에서 디귿의 양이 늘었냐? 결과만 비교해. 여기는 디귿이 몇이었어? 처음에 2였잖아. 2보다 양이 뭐 있거든? 줄었거든. 됐지? 자, 그 다음에 기억 때문에 A의 부피가 줄었니 물어봤어요. 기억 때문에 A 부피가 늘어난 거지. 물을 끌어오게 한 힘이 된 거니까. 이해됐냐? 그지? 그러면 44번 한번 풀어보세요. 44번. 자, 볼게요. 자,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설탕은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 U자 간의 장치하고 포도당과 설탕이 녹아있는 1하고 2의 시간에 따라서 A, B의 수면의 높이를 각각 나타냈대요. X가 A인지 B인지를 맞춰보라는 얘기죠.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물질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없다라는, 아니, 설탕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수면의 높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포도당 입장에서는 여기 농도가 높지? 그럼 포도당 이쪽으로 뭐 할 거란 얘기야? 이동할 거란 얘기지. 그럼 대략 몇을 맞췄겠어요? 1.5를 맞췄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뭘 집어넣어요? 설탕 2g, 여기는 설탕 1g을 집어넣게 되지. 그러면 설탕이 때문에 여기 농도가 높아졌으므로 물이 어느 쪽으로 갈 거란 얘기야? 이쪽으로 끌려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이쪽은 물의 높이가 내려가겠지. 이때 이제 또 봐야 될 게,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는 물이 끌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농도가 줄어들게 되지. 그럼 포도당이 확산으로 다시 뭐 하게 돼요? 넘어오게 되지. 그럼 여기는 살짝 올라가고 여기는 살짝 떨어질 거란 얘기죠. 양 자체가. 이해됐니? 그지? 그래서 이쪽이 1이고 맞냐? 이쪽이 2가 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올라간 X가 바로 뭐란 얘기야? A. 여기는 뭐가 돼? B가 되겠지. 됐지? 이제 그래서 기억 볼게요. 수면의 높이 변화는 나의 X이다. A. 맞지? 그 다음 T1에서요. T1이면 이미 높이 변화가 다 일어났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A와 B의 포도당 양이 똑같니 물어봤어요. 여기는 대략 1.7, 여기는 대략 1.5가 돼버리지. 그래서 똑같지 않고. 그 다음에 T1 이후에요. T1 이후. 이것도 많이 틀렸거든. T1 이후에 반투과성 막을 통한 포도당 분자의 이동이 없니 물어봤어요. 일단 포도당 자체가 이미 이동을 했잖아. 그럼 여기 농도하고 여기 농도가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농도는 똑같아, 양은 다른데 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실제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포도당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지금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렇게 내가 화살표로 바로바로 이동하는 것들은 실제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차이값이 실제로는. 이해됐냐? 물리로 따지면 벡터값이고. 이해됐지? 실제로는 양이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농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들이 많이 놓치더라고 이거를. 자, 그다음 45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설탕의 통과 여부를 모른다 그랬지?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설탕 자체가 반투과성 막을 통과해 버린다 가정하게 되면 물의 높이 변화는 생기지가 않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질 자체가 이동을 해줘 버리게 되면 농도가 이미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설탕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야 수면의 높이 변화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설탕을 어느 쪽에다가 집어넣는지를 뭐 하라는 얘기야?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지? 자, 볼게요. 일단은 설탕하고 포도당의 농도가 똑같다 그랬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쪽에 포도당을 집어넣어줬어요. 예를 들면 1몰을 집어넣어줬어요. 또 쉽게 질량을 할게. 1g을 집어넣어줬다. 그럼 여기도 포도당을 몇 g, 설탕을 1g을 집어넣었다 가정을 할게요. B쪽에다 설탕 넣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뭔 이동할 수 있어요? 포도당은 이동할 수 있거든. 그럼 포도당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냐?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왜? 포도당 여기 농도가 제로거든. 이해됐지? 포도당은 확산해서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럼 설탕도 넘어가야 되는데 설탕은 확산은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럼 포도당이 넘어왔어요. 그럼 예를 들면 설탕이 없는 상황이라 가정하게 되면 포도당이 몇 g씩 넘어왔겠냐? 0.5g 넘어왔겠지. 그 다음 뭐가 들어간다 가정하면 설탕 1g 들어간다 가정하게 되면 이놈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어느 쪽으로? B쪽으로 뭐가 끌려와요? 물이 끌려오겠지.
그럼 B쪽이 수면 높이가 뭐 해야 돼? 올라가고 A쪽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포도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물이 넘어오니까 여기는 농도가 뭐해졌거든? 낮아졌거든. 여기는 높아졌거든. 그럼 포도당이 더 뭐예요? 더 살짝 넘어온다는 얘기지. 0.5보다 살짝 줄고 0.5보다 살짝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A쪽에다 포도당, B쪽에다 설탕을 제시했을 때 내용인데 실제 결과가 어디가 올라가고 있어요? A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최초에는 여기다가 설탕, 여기다가 포도당 넣어줬다는 얘기지. 그럼 포도당이 살짝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고. 이해됐니? 됐지?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설탕 분자는 기억을 통과하지 못한다. 맞지? 그 다음에 다해서요. 다해서 다 어디야? 여기. 자, 다해서 포도당 영역을 놓은 것은 A쪽이냐? B쪽이죠? 그지?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한 포도당의 이동은 능동속이냐? 이거 뭐예요? 확산이에요. 이해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46번 볼게요. 자, 볼게. 일단 주의할 점이에요. 개구리 세포의 액체를 꺼낸 게 아니야. 개구리 세포와 농도가 똑같은 뭐 설탕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어디하고? 갈치 세포와 농도가 똑같은 설탕을 집어넣어 준 거야. 됐지? 그럼 개구리 세포의 농도가 똑같은 설탕하고 갈치 세포의 농도가 똑같은 설탕 자체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야.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명체들마다 세포 내의 농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만약에 설탕이 이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 있었다면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변했다는 얘기는 설탕 자체는 여기 이동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수면의 높이가 여기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끌려왔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끌려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쪽의 삼투압이 A쪽의 삼투압보다 높지? 그 말은 여기 농도가 높고 최초에 높았고 여기 농도가 최초에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낮았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됐니? 그래서 여기 결과가 된 것이고, 그럼 여기 결과를 통해서 물이 끌려왔잖아. 물이 끌려왔으면 이제 여기 농도하고 여기 농도가 서로 똑같아졌겠지. 그지? 그럼 기억 볼게요. 자, 가에서 물 분자는 A에서 B로 확산되니 물어봤어요. 물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 맞지? 그지? 뭐 물 분자 이동한 거 맞잖아. 물 분자가 이동한 것도 확산으로 봐야 되냐 이거지. 응? 이때 해석할게요. 니은 볼게. 그럼 나에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렸겠지. 그지? 나를 볼게요. 그럼 나에서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 분자 이동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이동은 있지? 이동은 있는데 서로 양이 지금 똑같이 상황이 된 거야 이제. 됐지? 자, 그 다음 개구리 세포 내액은 갈치 세포 내액보다 고장액이냐? 저장액이지? 최초의 상태는. 그래서 답이 기억이야. 됐지? 그러면 물의 이동 자체도 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확산 하나의 사례거든 실제. 됐냐? 그럼 물의 이동도 확산인데 이거를 다른 개념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삼투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됐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실제 확산의 의미예요. 여기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입자들이 있겠지. 그지? 여기도 포도당 입자들이 있어요. 됐냐? 어디 입자가 많아? 여기 입자가 많지. 그럼 봐. 그럼 이 포도당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놈들이 사정없이 뭐하고 있어야 되냐? 움직여야 되지? 이동하려면 이 됐어? 그럼 얘들이 이동하다 보면 여기 이동하려면 이 반투과성 막으로 부딪혀야 되잖아. 그지? 이해 안 되니? 기평 이해되냐? 부딪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숫자가 많지. 숫자가 뭐야 여기는? 적거든. 그럼 부딪히는 수는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여기가 훨씬 많거든. 그렇지? 횟수가 많으니까 같은 시간당 넘어가는 포도당 양이 있겠지. 여기도 같은 시간당 뭐한 양이 있어요? 넘어간 양이 있겠지. 어디가 많아? 여기가 많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거지. 이해됐냐?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서 1로 이동해요. 여기는 몇으로 이동해요? 예를 들면 3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이 이동하는 거야?
E가 이동하는 거지. 그지? 그럼 농도가 서로 똑같아졌다. 그럼 봐. 농도가 서로 똑같아지면 여기 포도당 입자수하고 여기 포도당 입자수가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놈이 여기에 부딪히는 시간 횟수하고 이놈이 여기에 부딪히는 시간 횟수가 뭐예요? 똑같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당 넘어가는 양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양 서로 뭐 하거든? 똑같거든. 그러니까 확산일 때 농도가 똑같으면 시간당 이동하는 양이 반대로 이동하면 서로 똑같거든. 농도가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A들이 이동하고 있지만 농도가 똑같으니까 이동하는 시간당 이동 수가 서로 똑같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양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해됐지? 이게 확산이거든.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가 포도당이 5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뭐가 있어? 과당이 5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포도당의 농도와 과당 농도는 서로 뭐 하거든? 똑같거든. 얘가 무슨 성막이야? 반토가성막이거든. 입자수는 똑같잖아. 그러면 시간당 여기 부딪히는 수하고 여기 부딪히는 수가 똑같거든. 그러면 과당이 이동하는 양하고 포도당이 이동하는 양이 서로 뭐예요? 똑같거든. 근데 포도당이 넘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르잖아. 뭐 과당이 넘어가는 거잖아. 이래서 그럼 과당의 농도가 똑같으려면 대략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2.5가 넘어오겠지. 여기도 2.5가 넘어가겠지. 그래서 과당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포도당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해되냐? 그지? 자, 그러면 3투도 일종의 확산을 보는 이유예요. 오케이. 여기에 설탕이 있어요. 설탕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포도당보다 규모가 크지? 그지? 여기에 이렇게 포도당이 딱 가정을 할게요. 네, 여기 설탕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 가정을 할게요. 이해됐지? 여기가 물속에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럼 설탕은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물에 무지하게 잘 녹거든. 이당류니까. 됐지? 자,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는 물 분자가 설탕 분자를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둘러싸고 있는 입자수가 훨씬 더 뭐예요? 입자수 훨씬 더 많거든. 그럼 전체 물 분자 입자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설탕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는 물 분자하고 여기에 설탕 주변에 있는 물 분자 수를 보면 여기가 많지. 그럼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물 분자는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물 분자가 적거든. 그렇지? 그럼 얘들이 여기에 부딪히는 횟수 단독으로 부딪혀가지고 물이 넘어야 되잖아. 이해됐냐? 여기는 단독으로 부딪히는 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어디가 많아요? 이쪽에 충돌수가 높잖아. 그럼 시간당 넘어오는 물의 양이 뭐하거든? 많거든. 됐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현상이야 지금? 3투 현상이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이동하는 거. 이해됐어? 그럼 실제 여기 농도가 높아서 물을 끌어온 게 아니거든 실제. 이해됐냐? 근데 우리는 편의상 농도가 높은 물을 끌어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해됐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입자수가 많아요. 농도가 낮으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당 반토가성하고 부딪히는 충돌수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시간당 넘어오는 물 분자 수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3투도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확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의미예요. 이해됐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3투합의 의미는 좀 더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물을 끌어오는 힘으로 하자. 그러면 설명이 편하거든. 이해됐니? 그럼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씨. 뭘? 다 설명했잖아, 뭐. 뭘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여기는 농도가 낮잖아. 설탕이 여기보다 입자수가 적지. 어쨌든 설탕이 물속에 녹으려면 물 분자 둘러싸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물 분자 둘러싸는 횟수하고 개수하고 여기 물 분자 둘러싸는 개수를 비교하면 어디가 많거든. 여기가 많잖아. 그럼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 분자 수는 여기가 적거든. 여기는 많고. 그럼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이 넘어야 되거든 이게. 이해 됐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제 다 풀었나? 그래서 3투 현상도 일종 하나로 뭐로 본다고? 물의 확산으로 봐요, 실제로는. 이해됐지? 근데 물의 확산인데 물의 확산 자체를 새로운 개념 따가지고 3투라 표현한 거고. 이해됐니? 오케이?